됐다. 자, 그래서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 나오고 전부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고 제 생각에는 뭐 한 다음 시간이나 한 다다음 시간쯤에 대충 한번 복습하면서 문제를 뭐 찍어준다고 해야 되나? 네, 대충 좀 알려줄게요. 뭐 이제 나오는지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해부 구조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이 복원 영상학이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2시간 2학점으로 해서 2시간 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약간 1학점이면 충분해요. 근데 뭐 커리큘럼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급적 이제 진도도 천천히 나오고 여기저기 조금 자료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자, 엑스레이 이제 촬영이 실제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잡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보통 차트가 와요, 차트. 이건 병원에 따라 다른데, 수의사가 2명 있는 병원, 3명 있는 병원 이런 데는 차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학병원 정도 되거나 아니면은 좀 병원이 규모가 있으면은 그 차트가 따로 있어요. 엑스레이 차트가. 그런 걸 갖다가 오더라고 그래요, 오더. 그래서 그 뭐 식당에서도 이제 뭐 오더하고 그러죠. 그거랑 비슷하게 그 어떤 검사 같은 걸 하는 거를 오더를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엑스레이 오더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뭐 혈액 검사 오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요새는 어떻게 돼 있냐면 차트 자체가 엑스레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트에서 여기 이제 기계 자체가 아예 그냥 그 병원 안에 있는 모든 그 차트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트에서든지 오더를 올리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좀 할 수 있는 레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를 안 올리면 촬영이 안 되고 저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차트를 통해서 다 오더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그 차트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 해마루 동물병원이라고 그 분당에 있는 큰 동물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트.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이제 발표 내용 나온 걸 갖다가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차트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있었던 그 미국 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히 차트가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기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차트를 갖다가 아예 그냥 차트 시스템에 이게 출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더를 올리면은 뭐뭐뭐뭐 이제 찍을 수 있게 해갖고 그냥 딱 클릭만 하면은 출력이 쫙 돼갖고 그걸 그냥 그 엑스레이 찍는 곳에 이제 갖다 줘가지고 이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 큰 병원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엑스레이 찍는 사람들도 엑스레이만 찍어요. 감사선 하는 사람, 뭐 영상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엑스레이 찍는 사람 엑스레이 찍고, 임상병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하는 사람 계속 그것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이 분업화가 되게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서 뭐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차트를 직접 가지고 가면은 요거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해주는 거죠. 자, 차트는 다 비슷해요. 차트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런 차트가 이런 오더를 작성하는 차트죠. 오더를 이제 쓰는 차트가 많은데, 일단은 엑스레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이나 마취용도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용 같은 것도 따로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하는 검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날짜 언제 찍는지, 그 다음 이제 거기 있는 차트 번호가 있겠죠. 환자의 이름, 그 다음에 종이 뭐지? 종이랑 품종이랑 뭐가 다른 거죠? 종은 그냥 개 고양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개 고양이, 그다음 품종, 나이, 성별. 그 병원에서는 성별 중성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별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반드시 4개로 슈퍼, 나퍼, 중성화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주증상이라는 거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왜 엑스레이를 찍는지에 대한 목적이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심장병 같은 게 있는 애들은 엑스레이 찍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증상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걸 써놔야 되고, 그 다음 담당 수의사랑 담당 간호사 이런 거 써놓고, 요새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라벨줄로 돼 있어서 강아지 딱 들어오면은 그냥
얘 정보가 그냥 스티커 한 장으로 나와요. 라벨 여러 개로. 그리고 이제 라벨 보면 여러 장 뽑을 수 있잖아요. 그냥 스티커만 딱 떼갖고 여기다 살짝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차트 번호, 환자 이름, 품종 이런 거 일일이 쓸 필요 없이 딱 번호에 따라서 이렇게 스티커로 분류가 되는 거죠. 딱 보면 알고. 환자 위치는 대기실, 처치실, ICU는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해서 중환자실이, 그리고 세마이 ICU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환자가 좀 컨디션이 괜찮은 애다. 그러면은 그냥 뭐 처치실에서 있다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 그냥 뭐 정기적으로 와서 그냥 엑스레이로 뭐 확인 같은 것만 하는 애들도 있는데, 보호자 그때는 이제 딱히 의사를 볼 필요도 없죠. 수의사를 그냥 대기실에서 바로 받아갖고 찍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찍는 거는 보통 어렵지가 않은데 중환자를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동도 못하는 애들 갖다 찍거나 아니면은 뭐 산소방에서 뭐 이렇게 계속 산소 공급을 호흡에 좀 문제가 있는 애들 찍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왔는지 뭐 세마이 ICU는 뭐 이렇게 사실 되게 생소한 용어인데 여기는 있나 봐요. 좀 완전 중환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좀 멀쩡한 애들도 아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헤어 클리핑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상모했느냐 여부인데, 보통 이런 종이를 딱 밑에 보면 알겠지만 엑스레이랑 초음파랑 이제 같이 씁니다.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초음파를 엑스레이 할 때 전혀 상관이 없고 초음파를 할 때는 그 상모의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초음파를 할 때는 최대한 이제 공기 같은 게 이제 없어야 되는데, 할 때 딱 피부에 밀착이 돼야 돼요. 피부에 밀착이 돼야 되는데 털이 있으면은 털이 이제 공기를 잡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 어떤 상이 좀 불분명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이제 뭐 보통 이제 복부 초음파를 한다든지 뭐 어디 뭐 갑상선 이런 데 초음파 하죠. 그럼 이런 데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바로 초음파기가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데 바로 밀착이 돼서 검사할 수가 있는데, 잘 보여요? 되게 신경 쓰여요. 되는데 이제 강아지는 이제 뭐죠? 털이 많으니까 강아지도 뭐 사실 박스훈트를 찍느냐 아니면은 뭐 발바리를 찍느냐 이것 따라 완전 다르죠, 그죠? 털이 굉장히 장모종이고 많은 애들도 있고 꼬불꼬불한 애들도 있고, 털이 굉장히 단모종인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털이 두껍고 딱딱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부드러운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장모종 있고 단모종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T-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참 표현이 좀 그런데 언제까지 찍어야 되냐? 이런 것도 같이 씁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왜 쓰냐면은 병원마다 되게 밀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마리씩 지금 막 밀려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빨리빨리 찍어서 이제 내보내야 된다. 나 급한데 내가 방송사에 이거 내가 딱 갖고 갔는데 이거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뭐 지금 되게 밀려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오후 3시까지는 꼭 찍어주세요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얘는 입원해 있는 애고 하루에 한 장씩만 찍으면 되니까 오늘 내로만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일하는 순서를 정하겠죠. 촬영을 할 때 이게 처음 오는 애냐 아니면 재검으로 오느냐. 그래서 재검으로 온 경우는 보통 이제 어떤 뭐 상태 같은 거 약을 먹고 나서 좀 개선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러오는 경우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촬영은 이어서도 얘기하겠지만 흉부, 복부, 그리고 뼈 부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라 그러면은 머리랑 이제 두개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엉덩이 있는 데까지 이제 배는 꼬리 있는 데까지 척추가 좀 내려간다고 그랬죠? 척추를 이제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관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관절을 구성하는 뼈에 대해서 방송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제가 보기엔 이런 표시를 지금 얘네들이 안 해놨는데, 방사선 촬영을 할 때 이제 흉부랑 복부를 찍을 때 기본 자세가 뭐라고 그랬죠? 오른쪽 왼측, 그죠? 오른쪽으로 누운 거 하나랑 발라당 누운 거, VD 포지션, 그렇게 2장을 보통 찍어요. 그런데 보통 흉부 같은 경우는 사실
왼쪽으로 누운 것도 찍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따라 다른데 여기는 지금 뭐 어디까지 찍는지 모르겠어요. 또 복부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누운 것만 찍지만 배에 이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왼쪽으로 누운 것도 찍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그런 표시가 안 됐지만 흉부라 그러면 VD 촬영, 그 다음에 뭐 라이트 레터럴이니까 그거를 알파벳으로 RL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가 VD, RL 이 두 개잖아요, 그죠? 여기 라이트 레터럴, 이게 횡화라고 그랬죠, 횡화. 우측 횡화. VD가 왼트로 도살. 이게 목표향이죠, 목표향.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흉부든 목부든 기본으로 이걸 찍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라이트가 아니라 레프트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VD, RL, LL 이렇게 찍으면은 기본 자세에다가 레프트 레터럴도 하나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그냥 VD랑 라이트 레터럴만 찍어달라는 표시인데, 원래는 같이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뭐 어떻게 찍을까요? 뭐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흉부를 찍을 때 이제 기관 허탈증이라고 그래갖고 혹시 여기서 뭐 요크셔라든지 포메라니안 뭐 이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관 허탈증이라고 그래갖고 기관이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씩 좁아져요. 그래서 이제 기관이 이렇게 밑에 연골이 있고 근육이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면서 기관이 좁아져서 얘가 막 기침을 한다든지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배우겠지만 요거는 찍는 방법이 조금 좀 달라요. 찍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만약에 흉부 중에서 내가 기관 허탈증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 전이평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가 나이가 들잖아요. 사람이랑 비슷하게 암에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은 그 암이 사람도 암이 전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암이 어디로 보통 전이가 되냐면 처음에는 이런 림프절 같은 데로 전이가 됩니다. 겨드랑이 있는데 뭐 허벅지에 있는데 이런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가 나중에는 폐로 전이 돼요. 폐로 사람도 똑같아요. 폐 속에 이제 막 동글동글한 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이 되는 거를 보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전이평가를 표시하는데 전이 된 거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레프트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통 이제 라이트인지 레프트인지 VD인지 DV인지 이걸 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거 그거 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그 뭐 전이평가용으로 찍는다. 그래서 뭐 흉부를 찍는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고 다음 복부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VD랑 라이트 레터럴 그냥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요도 스트레스라고 해갖고 그 수컷계에서 수컷계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페니스 안에 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조그만 그 결석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돌이 이제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변을 못 보니까 소변을 못 보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완전 응급입니다.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랑 두개골 쪽인데 사실은 요새는 머리랑 두개골 쪽은 그냥 MRI로 찍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옛날에 비해서 왜냐하면 머리 안쪽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나중에 나이가 든다든지 아니면 어린 나이든지 간질 같은 거를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처음에는 보통 엑스레이를 찍어요. 한번 찍어보고 그럼 뭐 별로 이렇게 보일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MRI를 찍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뇌라든지 척수라든지 이런 중추신경계 쪽은 보통 MRI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찍지는 않는데 그냥 어쨌든 찍을 때는 머리 쪽, 그 다음에 뭐 머리랑 두개골이랑 뭐가 다르죠? 머리 두개골, 그 다음 웨이도라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귀가 이제 웨이도죠. 사람이랑 개랑 웨이도가 어떻게 다르냐면 사람은 웨이도가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귀는 이렇게 생겼어요. 걔는. 그래서 집에서 혹시 귀 청소 해주면은 조금 이렇게 그뭐 면봉 같은 거 쓰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걔는 웨이염에 잘 걸리죠. 이렇게 생겨갖고 사람은 이렇게 생겨갖고 잘 나오는데 걔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털도 많아서 덮여 있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이렇게 좀 코카스페니아 이런 애들 보면 귀에서 맨날 냄새 나죠. 푸들 이런 애들 보면은 어쨌든 웨이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웨이더 같은 걸 찍을 수 있고 고코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참 안 쓰는 단어인데 고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실. 그래서 고실이라고 해갖고 일단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고실이라고 해서 고막의 뒤쪽에 이제 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은 그다음 이제 치아 엑스레이, 치아도 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빨 엑스레이를 그냥 두개골을 찍으면서 찍었는데 요새는 병원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갖고 치아 엑스레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빨만 찍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게 없는 병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상악이랑 하악이랑 나눠서 찍는 거고 그 다음에 치아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작은 강아지 턱이 부러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 강아지 이제 이빨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이거는 뭐 이빨 하기가 힘든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얘 이빨을 딱 뽑으면은 턱이 부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수의사 중에서 뭐 조금 뭐 그런 이빨 같은데 미숙한데 좀 무리해서 뽑다가 턱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빠개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악이랑 하악이랑 치아가 이제 연결돼 있게 같이 찍게 되고 그 다음에 비강은 코 쪽이죠. 그래서 비강에도 이제 염증이 있다고 하면 그 아래가 뿌옇게 나와요. 그리고 강아지는 비강이 좀 길죠. 강아지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비강이 아주 긴 개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장두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적당한 애들 그런 애들 그냥 중두종 그리고 단두종 시추 같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이제 비강 짧은 애들을 우리가 단두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턱관절 같은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머리 두개골 보통 같이 찍으면 다 같이 평가가 돼요. 안에 있는 다만 이제 치아라든지 상악, 하악은 이걸 보기 위해서 고개를 조금 돌려가면서 따로따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척추는 그때 말씀드렸죠. 척추, 경추, 흉, 요추, 미추, 뭐 A, I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네 부분이라고 했죠. 척추. 그 다음에 흉추랑 요추를 지금 뭐 함께 돼 있는데 여기는 뭐 같이 찍나 봐요. 이거는 개 크기에 따라 달라요. 같이 찍으면 같이 찍을 수도 있고 따로 찍는 게 어쨌든 더 좋죠. 그 다음 미추는 이제 꼬리 쪽이고 이 사이에 천추라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천추는 이 고관절을 찍을 때 보입니다. 천추는 따로 찍지는 않고 이 AAI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알란토 엑시얼 인스타빌리티인가 정확한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강아지 중에서 특히 이제 작은 강아지들 보면은 이상하게 1번 척추랑 2번 척추랑 거리가 조금 이제 멀고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막 이렇게 신경을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강아지가 증상이 고개를 막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막 어디 잘못 확 움직이면 엄청 삐갱거리면서 아파하고 뭐 그런 증상인데 이거는 특수하게 찍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관절이 6개 있다고 그랬죠? 어깨 관절, 경관절이 어깨 관절, 주관절이 팔꿈치 관절,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 그죠? 흑교미트, 실관절이 무릎 관절, 뒷발목, 앞발목 이렇게 낀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범위에서 이제 찍게 되고 만약에 이제 뼈를 그냥 찍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골절 같은 거 있을 때 골절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거 있어서 뼈의 상태를 내가 좀 정확하게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에 따라 다르지만 좀 대형견, 특히 뭐 리트리버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뼈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암이 이제 뭐 어디에 생기냐면 상완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말단부에 특정한 이제 뼈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뼈를 보통 중심에 놓고 앞뒤로 관절을 같이 포함되게 해서 찍는다고
무엇으로 찍고 그 다음에 발가락을 찍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발가락을 찍는 경우에는 발가락 찍는 건 되게 간단하죠. 발가락이 크진 않으니까 이렇게 놓고 위에서 그냥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깨 쪽은 견갑골에서 시작해서 상완골, 요걸 첫골로 내려온다고 했고 이게 앞발로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서 대퇴골로 내려와서 경골, 비골이 같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뒷발가락으로 간다고 했었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초음파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초음파도 뭐 신규나 재검이나 할 수 있고 그 초음파는 보통 딱히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하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심장은 보통 따로 찍습니다. 심장은 이제 따로 찍고 심장이랑 안구도 따로 찍을 수 있어요. 안구 초음파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다가 이걸 초음파를 대요. 아니면은 걔가 너무 싫어하면은 그냥 눈꺼풀에다가 그냥 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구 안에 시정체라든지 아니면 각막이라든지 뭐 그런 상태 같은 걸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뭐 흉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나눠 찍지는 않고 보통 이제 흉부보다는 복부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복부 초음파를 많이 보고 복부 초음파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뭐 간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이제 방광까지 보게 되고 심장 초음파는 또 달라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뭐 자세도 다르고 시간도 좀 걸리고 초음파 기회도 조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는 조금 전문적인 사람이 봐요. 웬만한 복부 초음파는 볼 수 있는데 심장은 못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장 초음파 어쨌든 그렇게 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초음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해요. 보통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방사선으로 한 45일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초음파로는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 빠르면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리수 확인하는 데는 방사선이 좋지만 조그만 그 안에 있는 뱃속에 있는 강아지 살아있는지 심장 잘 뛰는지 이런 거 볼 때는 보통 초음파를 쓰는 편입니다. 초음파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천자라고 있어요. 천자가 뭐라고 그랬죠? 천자는 이제 뚫는 거예요. 뚫는 거. 칼이라든지 뭐 바늘이라든지 이런 뾰족한 걸로 그 조직이나 기관을 팍 뚫고 들어가면 그걸 천자라고 해요. 천자는 이제 어떤 때 쓰냐면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소변을 채취할 때. 그래서 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컵만 주고 소변 받아오세요 하면 소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강아지는 그게 안 되죠. 그리고 고양이는 더 안 되죠. 그죠? 고양이 모래에다 소변 누는데 그 밑에 콕 대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고양이가. 그래서 천자를 합니다. 직접 이제 엑스레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 엑스레이를 이제 찍으면서 그 바늘을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 소변 같은 걸 채취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초음파 가이디드라고 해요.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그냥 몸을 겉에서 딱 보면은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 심지어 사람이든 간이 어디 있고 뭐 장이 어디 있고 방광이 어디 있고 그런 게 한 개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초음파로 이걸 제가 나중에 이건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초음파로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화면을 보면서 장기에다가 바늘을 찔러갖고 내용물을 이제 빼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물을 뺄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소변 그 다음에 배에 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이 물이 엑스레이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 이게 물인지 흰지 소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분 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뭐 흉수든 복수든 다 찰 수 있고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애들이 뭐 흉수 복수가 차요. 신장이랑 또 이제 바깥에 있는 그 신장 사이에 물이 차는 경우인데 이거는 빼기 사실 엄청 고난이도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그래서 이 정도 병원 되면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지금 FNA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FNA라고 있어요. 여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조직에다가 바늘을 딱 찔러가지고 간이면 간, 뭐 신장이면 신장, 뭐 비장이면 비장 바로 그 어떤 조직의 세포를 갖다 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고 단일 초음파는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조형 검사도 있어요. 조형 검사는 기본적으로 위장관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식도, 그다음 상부 위장관, BIPS라 돼 있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내가 검색해봤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약자를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BIPS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통 그 신장이나 요런 쪽, 방광 쪽, 이쪽에 이제 조형을 하기도 합니다. 발용관장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직장을 보는 거죠. 사람도 이제 그 관장을 해가지고 사람은 그냥 대장 내시경으로 보죠. 대장 내시경을 한 거에 넣어가지고 쭉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데 뭐 강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바륨을 넣어가지고 직장 안에 이제 뭔가 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큰 종양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걸 확인을 할 때 할 수 있고 조형 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일 많은 거는 보통 이물이에요. 이물 해갖고 그 보통 이제 식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보통 이제 위장관까지 아래쪽 하부 위장관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죠. 실 같은 거 먹게 되면은 고양이 장이 꼬여요. 조형검사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요청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개가 싸놨냐 안 싸놨냐.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죠. 왜냐면은 그 뭐 찍을 때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강아지가 마취를 안 하면은 생각보다 이 자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보호자가 특별히 뭐 요청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특히 안 좋은 애들, 심장이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자세가 VD를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 DV를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거 여기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있는 애들은 수의사가 얘기할 수 있죠. 일단은 찍되 아기가 좀 혀가 파래진다든지 헐떡거린다든지 하면은 중단하고 다시 산소방울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기 보시면은 마취기계가 있다 그랬죠 안에. 그러면은 이게 산소적이에요. 산소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보통 그 마스크 같은 걸 이제 씌워서 할 수도 있고, 그럼 강아지가 원래 조금 헐떡헐떡 거리는데 일단은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앞뒤로 한 사람씩 붙잡고 강아지를 찍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여기 계속 코에다 이렇게 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혹시라도 사고가 날 걸 이제 대비를 해서.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특별 요청 사항에는 뭐 그런 사항들이 이제 가감없이 적어서,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얘랑 얘만 찍는다, VD랑 RL만 찍는데 내가 특별히 얘네를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사항들을 이제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분업화가 잘 돼 있는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걔를 본 적도 없고 차트만 보고 어떻게 찍을지 판단을 하고, 이걸 해석하는 건 이제 수의사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차트를 받아갖고 이거대로 딱 찍어주는 거죠. 맞춤형으로 찍어주면 나중에 이제 수의사가 이제 보고 딱 진단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사진의 질이 안 좋은데 그냥 이렇게 딱 넘겨버리고 동물 다 돌려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수의사가 이거 다시 찍어야겠는데 하면은 다시 찍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호자한테 동물도 다시 받아야 되고 뭐 그런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사진 같은 거 일단은 그냥 오더에 맞게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은 그냥 수의사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관절 찍을 때 굉장히 많고. 이거 시간이 누구 한 장 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때문에 좀 그렇게 돼서 죄송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이 정도죠. 근데 그냥 한 70회, 80회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비정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 오면 애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흥분한다는 게 막 갑자기 막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수가 빨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헐떡헐떡거리는 게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조금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찍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강아지를 제대로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조금 헥헥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그때는 흙이 따지지 말고 빨리 찍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흉부 촬영하는 평가는, 자, 이거 평가가 일단 되게 쉽죠.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진 보여드릴 때 좀 정자세가 아닌 그런 사진 보여드렸을 때 이쪽 갈비뼈랑 이쪽 갈비뼈랑 뭐 이렇게 어긋나 있든지, 그죠? 이쪽 갈비뼈랑 이쪽 갈비뼈랑 대칭이 아니고 여기 조금 짧고 여기 넓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촬영이 이제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쪽이랑 대칭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칭 여기 지금 마이크로칩도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잘 찍혔으면 대칭이 되는 거겠죠. 자, 대칭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찍을 때부터 알아요. 얘는 대칭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외측으로 누웠을 때는 이때는 구분하기 조금 어렵죠. 근데 얘는 그냥 찍을 때부터 몸이 대칭인지 아닌지 딱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찍을 때 대충 맞추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내가 보기엔 대칭인데 앞에서 봤을 때는 목이 조금 꺾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조율을 해줘야 돼요. 조금 더 돌려주세요. 조금 더 이쪽으로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앞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척추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척추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린 상태나 들어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는 그때 이제 뼈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척추가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척추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가시돌기, 옆쪽에 가로돌기가 두 개 있고, 자, 서 있을 때 가시돌기가 위쪽으로 솟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운 상태, 벌러는 누운 상태 아니면 엎드린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제 위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강아지를 치면은 이렇게 딱 있고, 척추는 이렇게 위쪽으로 서 있는 거죠. 가시돌기는. 그러면 광선이 정면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앞에서 봤을 땐 점처럼 보인다 그랬죠. 이걸 갖다가 뭐 티어드랍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뭐 티어 다이아몬드 뭐 별을 표현하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래서 봤을 때는 그냥 점처럼 동글동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잘 나온 편은 없나?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척추가 있으면 위에 가시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시돌기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센터에서 이렇게 눈물방울처럼 보이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찍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흉추를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갈비뼈로 판단할 수 있죠. 대칭이 되니까. 복부는 갈비뼈가 없죠. 그래서 갈비뼈를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도록 정확하게 가운데 있도록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어때요? 복부에 있는 요추랑은 다르게 흉추 부분이랑 흉골이랑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흉추가 이렇게 딱 있고 뼈를 해야겠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갖다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점점점점처럼 보이고 여기 있는 척추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흉골이죠. 얘가 흉골이랑 정확하게 겹쳐서 보여야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되면은 흉골이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라인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사진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라인은 반드시 여기 센터에 하나 있고 갈비뼈는 양쪽으로 돼 있고 여기는 눈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정확한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물방울 모양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DV는 어때요? DV는 엎드려서 찍는 거죠. 언제 엎드려 찍는다고 그랬죠? 일단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죠? 그 다음 펄떡펄떡거린다든지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수가 차 있다든지 아니면 뭐 흉수라든지 어쨌든 이쪽에 물이 차 있다든지 아니면 임신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보통 엎드리는 상태로 찍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찍는 게 DV죠. 도소벤트랄,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다 누워 찍는 게 VD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쪽에서 엑스레이는 투과하는 광선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찍든 아래쪽에서 찍어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벌러덩 누워서 찍든 엎드려서 찍든 일반적으로 나오는 사진에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벌러덩 누워서 찍으면은 좀 보정하기는 훨씬 쉽죠. 이렇게 잡아서 보정하니까 이때는 보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그 DV를 찍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이 안 좋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극적이면 보정을 조금 최소화시켜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리도 너무 심하게 잡아당기지 않고 강아지가 그냥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보시면 머리만 살짝 눌러주고 있잖아요. 머리만 지금 살짝 눌러준 형태로 강아지를 너무 심하게 잡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앞뒤로 지금 눌러가지고 잡아가지고 보시면 앞뒤로 잡고 있죠. 딱 눌려갖고 이렇게 하면 사진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강아지가 죽거나 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심하게 고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하게 잡지도 않죠. 다리 같은 경우도 뭐 뒤에서 너무 심하게 당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당기면 사진은 잘 나오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고개만 낮춰줘서 찍어줍니다. 사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누워서 찍는 거랑 엎드려 찍는 거랑 다른 점은 좌우가 반전돼서 나오기 때문에 좌우를 좀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찍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똑같아요. 판단하는 것도 똑같죠. 갈비뼈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흉골이랑 그죠, 척추랑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눈물방울처럼 되어 있는가, 그런 거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 범위도 똑같아요. 팽인데 잘리면 안 되고 풍강 입구부터 아니면 견갑골 관절부터 폐까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이것도 같이 좀 해보려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